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고수 만들기 프로젝트의 당달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회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입사반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 회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회전 중에서도 첫 번째로 무회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무회전은 회전을 주는 게 아니냐? 아닌데 왜 얘기를 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죠. 하지만 무회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우 양쪽, 왼쪽이냐 오른쪽을 주는 것만을 회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의 위를 주는 것도, 약간의 더 밑을 주는 것도 실제로는 회전이죠. 전진의 회전, 약간의 후진의 회전, 끌어치기의 회전, 다 회전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회전도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무회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약간의 개념 정리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 당구를 치실 때 많은 분들이 살짝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심플하고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실제로 공을 정 가운데 아니면 약간의 윗부분 좌우 쪽으로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우의 회전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입사각의 변화가 안 생겨서 우리는 무회전을 주고 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생각하는 라인대로, 눈으로 보는 라인대로 오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의문이 좀 많이 드실 겁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공이 맞으면서 생기는 회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입증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까요? 제가 만약에 무회전을 주고 그냥 정 가운데를 만약에 치게 되면, 이렇게 치게 되면 좌우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큐선이 틀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입사가 있으면 반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잠깐 언급을 해서 드렸지만 여러 쿠션을 맞으면 맞을수록 회전이라는 게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쪽 방향으로 정면으로 공을 쳤을 경우에는, 이쪽에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정면으로 맞아 쳤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정면을 치게 되면 제가 힘이 가해지는 방향 자체가 이쪽으로 일자로 가기 때문에 여기 공간과 여기 공간이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이동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공이 일자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약간의 기울기를 줘가지고 공을 만약에 치게 되면 실제로는 이쪽에서 봤을 때는 양 공간이 동일하다고 보여지나 힘의 방향 자체가 여기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 힘의 방향과 수직으로 되는 선을 이어보면 이쪽은 붙어 있고 이쪽은 열린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공은 열린 공간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회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 축구나 야구에서 특히 많이 볼 수가 있죠. 정면으로 날아오는 공을 수직으로 딱 때렸을 경우에는 공이 앞으로 날아가지만 약간의 공이 빠따가 밀리거나 아니면 더 땡겨치게 되면 그 상황에서 밀려서 맞는 경우 그 벌어진 공간 쪽으로 공이 이동하면서 회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입증하려면은 무회전으로 치는 것보다는 역회전으로 치면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역회전을 주고 쳤는데 왜 공이 시간이 흐르면 점점점 회전이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저는 지금 오른쪽 회전을 주고 칠 겁니다. 근데 공을 치다 보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재회전 쪽으로 회전이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하나의 타법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게 되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충격량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마찬가지죠. 위에서 보면 더 알겠지만 우리가 공을 일적구를 치다 보면 분명히 힘이 가해지는 방향과 수직으로 선을 잇다 보면 약간의 열린 공간이 발생하게 되죠. 정면으로 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러면 이쪽 공간으로 당연히 공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전이 걸리게 됩니다. 자연 회전이 걸리게 돼요.
공을 맞으면서 생기는 회전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를 하느냐? 만약에 공을 일목적구를 때리고 난 이후에 원쿠션에 도달하고 투쿠션에 도달할 때 무회전으로 공을 굴리고 싶다라고 하면 충격량에서 발생하는 재회전을 커버할 수 있는 역회전을 약간 이용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 제가 노잉글을 쳤다고 해서 그게 노잉글리시가 아니란 얘기죠. 실제로 공이 굴러가는 모양이 노잉글리시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공들이 앞돌려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앞돌려치기를 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타격이 좀 잘못 들어가거나 자연스럽게 회전이 걸리는 방향 쪽으로 무회전을 주고 치게 되면 공을 맞으면서 회전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보다 생각보다 공이 좀 짧게 오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좀 두껍게 맞았지만요. 그래서 공을 떠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무회전을 말 그대로 입사 반사를 눈으로 본 대로 공을 구현하고 싶다면 재회전이 걸리는 방향에 재회전이 걸리는 공을 커버할 수 있는 약간의 느낌 팁 아니면 원팁까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역회전을 이용하셔야 실제로는 그 이후부터 무회전대로 공이 진행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처럼 앞돌려치기뿐 아니라 특히 비껴치기에서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 방향 쪽으로 비껴치기를 길게 친다고 치면요. 공이 오른쪽 부분을 때릴 거기 때문에 나는 무회전을 치고 굴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역회전이 발생합니다. 저 원쿠션 기준으로. 그러면 공을 이렇게 일자로 쓰게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했던 거예요. 공이 맞으면서 생기는 역회전을 커버할 수 있는 느낌도 없었고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회전이 발생할 수 있는 재회전 그러면 무회전으로 굴러가겠죠. 그래놓고 치게 되면 공이 지금처럼 원하는 입사 반사에 노잉글리시로 공이 굴러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앞돌려치기와 긴 비껴치기일 때 마찬가지죠. 내가 회전이 필요로 한다면 회전을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내가 길의 라인을 회전을 주는 쪽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숏 앵글이죠. 숏 앵글 중에서도 가장 짜부된 숏 앵글인데요. 적당한 기울기가 발생했을 경우 이 공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밖으로 나갈 것 같은 걱정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보통 노잉글리시를 주고 치게 되는데 긴 쪽의 비껴치기나 짧은 쪽의 뒤돌려치기나 거의 동일한 공이죠. 짧은 거리를 이동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회전을 주고 공을 치게 되면 생각보다 이 공은 안쪽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미세하게라도 역회전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 발생하는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무회전으로 갈 수 있는 재회전을 주셔야만 이 공은 정상적인 공 구름대로 공이 굴러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도 내가 고민했던 부분이 나는 노잉글을 줬는데 왜 이때까지 일자로 굴러가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돌려치기 치실 때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입사반사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약간 두껍게 맞을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약간 불안하시다고 하면 테이블이 약간 미끄럽거나 그리고 약간 지금처럼 가는 방향 쪽으로 재회전이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공이 맞으면서 재회전 쪽으로 회전이 조금 더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노잉글리시를 구사하고 싶다면 약간의 역회전을 살짝 조금이라도 이용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무회전으로 굴러갈 수 있는 공을 구사하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무회전부터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좌우 회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좌우 회전이라고 하는 건
뭐 이거 너무 초보적인 개념이라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왼쪽에 회전을 주게 되면 왼쪽으로 당연히 공이 굴러갈 것이고 오른쪽을 준다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방향으로 공이 굴러가겠죠. 대부분 우리가 배웠던 당구는 이런 겁니다. 내가 공을 오른쪽으로 공을 보내고 싶다면 오른쪽에 회전을 주고 왼쪽으로 보내고 싶다면 왼쪽에 회전을 줘라 라고 배웠겠지만 실제 당구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보냄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회전을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좌우 회전은 그렇습니다. 좌우 회전이 먹는 정도는요, 기본적인 입사 반사, 노잉글리시 입사 반사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먹는지를 연습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횡의 경우에는 이 단거리인 경우에는 이 가운데서가 아니라 이쪽에서 출발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원팁에 회전이 들어갈 때마다 반 포인트의 이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쳤을 때 무회전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회전을 주고 가운데를 쳤을 때 보통 투포인트에서 연습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일자로 오는지도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쳐서 일자로 오는지도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팁의 회전을 좌측으로 줄 때마다 원팁, 투팁, 쓰리팁, 포팁이란 회전이 먹게 되게 되죠. 벌어지는 각도는 직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저도 예전에 당구를 처음 칠 때는 이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교과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론들에 따라서 팁을 나누는 정도도 좀 많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당구를 배울 때는 팁의 간격만큼 원팁마다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팁 지름이 약 12mm 정도 되기 때문에 한쪽만 절반 정도만 따지게 되면 약 30점 몇 mm밖에 안 되죠. 그래서 3팁 이상의 회전은 줄 수 없다 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맞는 얘기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서적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팁을 동그라미를 약간 겹쳐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겹쳐서 있는 교과서를 보니까 45 팁도 중단 당점에서 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령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다고 치죠, 여러분. 하프 시스템이 바로 지금처럼 입사 반사와 회전을 약간 조합한 시스템이 될 텐데요. 그 하프 시스템을 약간의 개념을 약간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서 이 공을 3뱅크로 성공하려고 할 때 무조건 코너의 각을 잡습니다. 코너의 각을 잡죠. 그러면 간격이 2포인트이기 때문에 원 포인트를 치게 되면 코너 쪽으로 온다는 기본적인 노잉글리시 입사 반사의 개념으로 물론 지금은 시스템이죠. 하지만 시스템 없어도 우리는 삼각실전법으로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회전을 원팁을 주면은 반칸에 올라오기 때문에 하프 시스템의 개념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회전을 주고 원팁을 주게 되면 반칸이 올라와서 원팁을 주고 비틀지 않고 이렇게 치게 되면 이 공이 득점이 되는 모양인데요. 이게 그래도 여러분 어느 정도 들어가는 입사가 조금 많이 짜부됐다고 하나요? 반사각의 영향을 좀 많이 안 받는 경우, 반사각의 영향을 좀 받는 경우, 다시 말하면 반사각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쪽으로 치는 경우에는 힘의 균형이 완전히 100% 절로 전달되기 때문에 튕겨 나오는 반발력이 강해요. 근데 제가 입사에 기울기를 좀 줘버리면 아무래도 반발력이 좀 약하죠. 저쪽으로 가려는 구름 관성이 좀 많기 때문에 더 가상자리로 만약에 가게 되면 저쪽에서 맞는 충격량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자리에서는 좀 유리한데요. 제가 만약에 이 지점에서 하프 시스템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삼각지체법을 아니고 지금은 시스템을 약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칸이면 2.5포인트를 치면은 코너로 갈 겁니다. 일단 그거 먼저 확인을 해보죠. 코너를 확인하고 무회전을 치게 되면 코너로 가는지 안 가는지. 코너로 정확하게 가네요. 물론 출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는 원포인트가 다르겠으나 그래놓고
원팁을 주고 이 공을 맞추면 됩니다. 반칸이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의아한 건 뭐냐면 분명히 무회전을 줄 경우에는 코너로 가는데 원팁을 주는 경우에는 반칸만 올라와야 되는데 반칸 이상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반칸 이상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회전 방향 쪽으로 비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한 거예요. 의아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요. 본인이 분명히 비틀림에도 불구하고 비틀림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당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이론으로 정립을 하면서 결국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거지 자연스러운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회전에서 충격량을 주게 되면은 벌어진 집안 쪽으로 이동하면서 회전이 생기는 부분과 동일한 얘기인데요. 팁은 동그랗고 공은 또 동그랗죠. 그러면 제가 가운데를 주고 치게 되면은 공은 이쪽으로 이동하지만 큐대가 틀림도 없을 겁니다. 제가 브릿지를 잡지 않아도 큐대가 좌우로 틀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왼쪽 방향으로 회전을 주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더 벌어지는 공간 쪽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회전을 조금만 주고 많이 줄수록 그런 현상은 더 많이 일어나지만 큐가 일자로 공을 타고 하지 못합니다. 회전을 많이 주는 경우 특히 그렇죠. 치는 순간 이렇게 비틀립니다. 회전 방향 쪽으로. 그게 정상이에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회전을 주게 되면 회전 방향 쪽으로 큐가 돌아 나가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공을 치면 안 되느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자연스러움을 억지스러움으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브릿지의 힘으로 원팁을 줬을 경우 원팁에 해당하는 것만큼 공이 이동해야 한다는 거죠. 투팁을 줬을 경우에는 두 칸, 정확하게 투팁을 주고 투팁을 줬을 때 투팁의 효과만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쓰리팁을 줬을 때는 쓰리팁의 효과만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쓰리팁의 효과 이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구를 가르쳐 주다 보면 회전을 안 줄 때와 조금 줬을 때의 현상이 너무 괴리감이 차이가 크게 난다는 건 회전 쪽으로 비틀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지금처럼 회전 연습을 좌우로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장축 쪽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비교적 쉽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힌트를 얻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항상 2대 1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단축 쪽에서 공을 원팁을 주고 쳤을 경우 원포인트, 아니 반포인트, 반칸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장축 쪽으로 공을 치게 되면 한 칸의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한 칸 이상의 효과가 나게 됩니다. 한 칸 반까지는 아니고요. 한 칸 하고도 조금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쉽게 1.5포인트 정도 벌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제가 이쪽에서 공을 쳐가지고 이쪽으로 도달하는 시간과 이쪽에서 절로 쳤을 때 도달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죠. 좀 강하게 쳐가지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우악스럽게 강하게 치는 건 당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리가 멀므로 인해서 저 원쿠션에 도달하기 전에 회전이라는 놈이 일찍 발생하므로 회전이 단축보다는 조금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이쪽 편에서 원팁, 투팁, 너무 1.5포인트씩은 아니지만 실제로 한번 쳐보죠. 그래서 원팁을 주고 일자로 쳤을 때 공이 보다시피 한 칸, 이거 지금 한 칸으로 왔네요. 한 칸 이상이 벌어지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일부러 제가 더 먹인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띠줄 시스템 그리고 띠줄 시스템을 개량한 방법에 이미 녹아 있습니다.
회전이 좀 더 먹는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녹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시스템에 이게 회전이 더 먹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전을 주고 치실 경우 연습을 할 때 지금처럼 기본적인 연습, 이쪽에서 쳐가지고 치는 방식, 그리고 저쪽에서 치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회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죠. 오른쪽 회전을 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을 주면 왼쪽으로 가고, 그죠? 밑에 땅점을 주면은 공이 끌리고, 밑 땅점을 주면 공이 밀리고, 끌어치기 밀어치기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 쪽에 회전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삼각측정법이 됐든 기본적인 입사 반사각보다 반사각이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원뱅크 걸어치기도 회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사 반사보다는 좀 더 위를 치셔야겠죠. 얼마큼 위를 치는지는 감각적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회전의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좀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래는 이거는 각도의 비밀입니다. 회전의 비밀이라기보다는 각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각도, 사실 어느 정도의 각도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각도에서는 우리가 장단, 장의 공의 계열을 맞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 그대로 적용되겠죠. 회전을 많이 줄 경우에는 공이 더 길어지고 회전을 적게 줄 경우에는 공이 더 짧아진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예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짧아지고 뭐가 길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이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를 치는데 회전을 만약에 상단 2팁 정도 주고 공을 이렇게 구사를 할 경우에는 공이 가령 요 정도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회전을 조금 더 많이 줘보는 겁니다. 밑땅점이 아니라 3팁, 4팁을 줘보는 거죠. 이렇게 주고 쳤을 경우에는 공이 더 길게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회전을 많이 주면 줄수록 공은 더 길어진다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겠죠. 일반적인 각일 때입니다. 일반적인 각일 때. 그래서 장단장의 계열의 공들은 회전을 많이 주면 줄수록 공이 거의 길어지고요. 일반적인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수한 각에서는 오히려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특수한 각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는 각 자체가 굉장히 롱앵글로 길게 서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굳이 뭐 각도를 만약에 얘기한다고 하면 약 70도 이상인데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여기서는 뭐를 가지고 입증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코너를 쳤다고 칠게요. 코너를 쳤는데 상단 2팁을 주고 이 공을 코너를 쳐서 부드럽게 굴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이 지금과 같이 떨어질 공이 만약에 3팁이나 4팁을 회전을 더 많이 주고 똑같이 코너를 공략하게 되면 아까 도달하는 지점보다 더 짧게 도달하게 됩니다. 짧고 길고를 이제 모르시면은 좀 그렇죠. 위로 떨어지는 게 더 짧은 거고 밑으로 떨어지면 더 긴 거죠. 이렇게 특수한 경우도 당연히 발생하게 돼요. 당구를 좀 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안 쳐보셨던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겠죠. 이 실전에서 이거를 뭐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일단 장단장 계열부터 만약에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공이 입사각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일반적인 각이 되겠죠. 물론 더 두꺼운 두께를 쳐버리면 일반적인 각이 안 이어져 버리지만 일반적인 각도로 내 공을 보낼 수 있다면 회전을 많이 주는 것보다 회전을 현저하게 주고 치는 게 일반적이죠. 길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회전을 빼고 치는 경우예요. 여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실 수 있겠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냐면
이 부분이겠죠. 만약에 공이 이렇게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수구의 출발 자체가 공이 맞자마자 특수한 각 쪽으로 좀 변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이목적구가에 따라서 회전량을 잘 구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무회전을 주고 쳤다고 치겠습니다, 여러분. 무회전을 주고 공을 치게 되면 공 자체가 더 길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수한 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을 더 짧게 만들고 싶을 경우에는 회전을 더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활용을 하셔야 이쪽으로 누우면서 회전이 먹으면서 짧아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죠. 사실 지금은 뭐 회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전에서 일어나는 거를 몇 가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단장을 먼저 치게 되는 경우, 단장을 먼저 치게 되는 경우는 회전을 많이 줄수록 공은 짧아지게 됩니다. 뭐 아주 쉽게 한번 공을 한번 놔볼게요. 자, 지금처럼 만약에 여기서 제가, 물론 이것도 장단장 계열도 그렇고요, 단축을 먼저 치는 단장의 계열도 그렇지만 각도의 비밀 때문에 그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쪽이 바로 약 2포인트 미만 쪽입니다. 그래서 약간, 자, 단장을 주고 치게 되면 보통 3포인트 이하에서는 회전을 주든 안 주든 많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현상은 검증하기가 좀 어렵고요. 4포인트, 4포인트 이내 이상에서 공을 치게 되면, 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 회전을 많이 줘볼게요. 공이 이쪽으로 오던 공이 회전을 만약에 안 주게 되면 공을 더 길어지게끔 만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항상 장단장과 단장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전을 사용했을 경우. 그럼 그걸 가지고 뭐를 하느냐? 당연히 뭐 여러분 이런 공들을 구사를 하겠죠. 그죠? 회전을 많이 주면은 짧아지고 회전을 덜 주면 길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이 회전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고 실전에서 저희가 나중에 차후에 공을 점점점 실전적인 공을 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떤 경우에 가는 방향 쪽으로 반사각을 더 늘리는 효과도 있고 줄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줄이는 경우들도 실제로는 안 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들어가는 입사각에 걸리게 되죠. 하지만 역회전을 주고 공을 치게 되면 반사각이 좁아지면서 얼마든지 이런 3뱅크도 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회전을 주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는 방향 쪽으로 회전을 이용하긴 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입사 반사의 개념에서 제가 공을 좀 더 길게 보내고 싶은지 짧게 보내고 싶은지에 따라서 회전력을 어느 정도 이용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당구를 지금 초심자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회전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연습하는 정도, 그리고 무회전의 중요성 정도만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실전에서 회전을 약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세세하게 이후에 다루도록 하고요. 회전에 대한 이해는 여기서 그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